했다. 한국경제의 인용보도, 문화일보의 인용보도, 이데일리의 인용보도, 뉴시스의 인용보도, 서울경제의 인용보도, 매일신문이 인용보도, 세계일보의 인용보도, 머니투데이의 인용보도. 오후 9시 20분경 조희연 서울시 개요 편집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의 서울서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 23세 1가 교보제 준비실에서 자살한 사건이다. 이 정계 편집 2.1 2023년 7월 18일 편집 서울서희 초등학교에 구급차와 과학수사대 차량 등이 출동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2.2 2023년 7월 19일 편집 오후 중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해당 교사가 1학년 담임 및 학급 업무를 담당했으며 사망 원인에 대하여 학교폭력 사건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 고 언급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산하 10여 개 노조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문구를 담은 근조 화환을 발송할 계획이며 20일 오후 3시경 해당 학교 앞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오후 8시 8분경 한국일보가 최초 단독 보도로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인용했다. 한국일보의 최초 보도 1학년 담임 교사 A씨가 교실에서 자살했으며 A 교사는 저연차에 속한다. 학생들 등교 시간 전에 발견돼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 학생들은 아직 선생님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학교 측에서는 병가 출장으로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망 추정 시간대는 조사 중,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8시 25분경 MBN이 단독 보도로 해당 교사에게 이 학교가 첫 학교이며 올해 1학년을 맡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4. MBN의 단독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이 한국일보 MBN의 보도를 인용보도했다. 한국경제의 인용보도, 문화일보의 인용보도, 이데일리의 인용보도, 뉴시스의 인용보도, 서울경제의 인용보도, 매일신문이 인용보도, 세계일보의 인용보도, 머니투데이의 인용보도. 오후 9시 20분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등을 말했다. 착사인 오후 10시경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냈다. 서울교사노조 다음 카페 2023년 7월 19일 서울교사노동조합 측 성명서 펼치기 접기 오후 11시경 뉴스1이 추가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했다. 뉴시스 2.3 2023년 7월 20일 편집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2023년 7월 20일 오전 1시경 ITN 새벽에 전국의 교사들이 서희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근조 화환을 보내 수많은 화환들이 설치됐다. 착사인 오전 7시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앞서 두 단체와 연대의 추모제를 할 계획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오전 9시 35분경 오마이뉴스가 다음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착사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유족이 경찰에게 학부모 마찰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인은 18일 오전 10시 50분 오후에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다. 고인이 전날 퇴근하지 않았는지 이날 출근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보호자가 문제 제기한 고인의 학생생활 지도 관련 학교와 교사의 노력에 대해 조사하고 사안 정리라고 명시했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고인의 동료 교사들 설명에 따르면 고인은 학급 4명의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시달림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오전 중 서희초에서 오전 중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긴급 학사 일정 변경 찬반 의견 조사로 방학식을 21일에서 20일로 하루 당기는 설문조사가 돌려진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일보 최초 보도, 세계일보 인용보도 2023년 7월 20일 서울서희 초등학교의 학사 일정 변경 가정통신문 펼치기 접기 오전 11시경 서울서희 초등학교 권선태 교장이 입장문을 냈다. 동일한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도 발송했다. 한 차례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원인은 학부모회가 검토한 뒤에 수정 요구를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JTBC 입장문에는 5가지를 주장했는데 이 입장문이 크게 반응이 일었다. 연합뉴스, 뉴시스, 한국경제, 중앙일보 해당 학급은 담임 교체가 없었다. 해당 교사의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MEIS 업무로 본인의 희망 업무였다. 6. 담임 학년은 해당 교사 본인의 희망 학년이었다. 7.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으며 8. 교사의 교육지원청 방문도 없었다. 9. SNS에서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은 해당 학급에 없다.
10. 2023년 7월 20일 서울서희 초등학교의 입장문 수정 전 펼치기 접기. 2023년 7월 20일 서울서희 초등학교의 입장문 수정 후 펼치기 접기. 오후 1시경 전국시도 교육감 간담회가 열렸다. 찹사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본인과 유족의 깊은 애도를 표한다.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등을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 고발이 빈번히 이뤄지고 이에 따라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교사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시도 교육감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논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 등을 말했다. 오후 2시경 고인의 사초로가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기사의 댓글로 여러가지 조사를 요청했지만 진술자가 사망에 어떠한 조사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이 그거 말지 장례할지 정하라며 계속 다그치며 압박을 했다.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이라 학교 내 학부모들과 교육청, 입성까지 주시하고 있어 괜한 이슈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기장을 찍지 말라고 요구했다. 고인의 일기장의 갑질에 대한 내용도 있다.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의학적이거나 법적인 도움을 주실 분을 찾는다 등을 말했다. 찹사인 오후 2시경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들이 있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정성국 회장이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찹사인 경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학교 당국에서 밝힌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더 깊게 들어가면 당국에 밝혀지지 않은 교사가 혼자 감당해야 했을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교사들이 밝히기 꺼리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학교 측 입장문에 대해서 1학년 담임을 초임에게 준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분위기를 보고 깊이 학년을 알아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희망해서 썼다고 자신해선 안 된다. 입장문만 읽어보면 비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처럼 보인다. 시간을 지켜보고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면서 교육계와 함께 사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촉구, 학부모가 본인 자녀 얘기만 듣고 민원을 넣으며 찾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현장 교원, 서울시 교육청 등과 함께 현장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방안을 찾을 것.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안타까운 비극을 넘어 교권 추락과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 서울교사노조 측 기자회견에 고인의 외삼촌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 측 입장문은 매 사회 초년생이 교실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한 답이 안 된다. 조카를 죽음으로 내몬 학교 환경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고쳐져야 한다.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고인의 부모들이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희망하고 있어 그 뜻을 따르기로 했다. 등을 말했다. 찹사인 오후 3시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서울교사노조, 시민 및 교사들, 서희초 초등학생들까지 함께 서울서희 초등학교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학교의 문이 잠겨있는 점에 시민들이 비판의 소리를 내기도 했다. 뉴시스 쿠키뉴스 오후 5시 25분경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서울서희 초등학교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권이나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되고 아동학대 신고로도 많은 민원을 제기받는다. 정부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확실히 보호하는 제도를 갖춰주는 게 가장 근원적 방법. 교권은 너무 위축돼 있고 나머지는 너무 과잉보호되고 있다. 학부모님들도 문제 제기나 민원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인식이나 문화도 같이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작년 말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도 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이 되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교사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등을 말했다. 찹사인 오후 6시경 서울서초경찰서와 서울시교육청은 3일째 접어드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찹사인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 힘들어했다거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에 대해 뒷받침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학생들 사이 실랑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별다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당일 오전 정상 출근을 확인했다. 타살 흔적이 없어 자살로 보았다. 경찰은 유족, 지인, 학교 교감, 공립교사 등을 조사하고 개인 전자기기를 학교의 최근 흔적을 확인했다. 나도 겪었다. 더는 못 참아. 분노한 교사들 서초구 몰렸다. 2023년 7월 20일 오후 10시경 SBS 2.4 2023년 7월 21일 편집 새벽 1시경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울초의 전현직 교사들의 학부모 갑질 등 피해 관련 공명 제보들을 취합해 발표했다. 추첨 2023년 7월 21일 새벽 1시 서울교사노동조합이 페이스북 글 팔치기 접기 오전 10시경 서울특별시강남 서초교육지원청으로 추모공간이 이전된다. 상 반응 편집 3.1 교권침해 사례 관련 편집 교직에 있다는 건 지뢰밭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20에서 30대 교사들은 언제 이곳을 탈출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삽사인 자는 애를 깨울 수도 없어요. 왜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거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있어요. 삽사인 분향소를 방문한 교사들 중 일부는 인터뷰에 참여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 동료 교사들이 경험했던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제보하였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무례한 소리를 듣거나 폭행을 당해도 항변조차 하기 어려운 교사들의 행실에 대해 하소연하며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삽사인 의사 교권침해 사례인 2023년 6월 30일 양천구 초등교사 교권침해 사건도 불이 지펴지고 있다. 결국 해당 사망 사건이 언론에 전파된 지 하루 만에 가해자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기관이라 가해자 학생의 휴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전학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가해자 학생 부모는 취재진에게 교사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하며 가해자 학생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전해왔으며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교사 측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삽사인 업무 스트레스로 자택에서 자살한 교사가 순직 처리되지 못했던 기존 사례들 때문에 일부러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도 있다. 2006년에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를 혼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매일 저녁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토벌을 퍼부었고 결국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극복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 신청을 거부한 케이스가 있다. 수사인 1, 2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당해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순직을 인정받았다. 삽사인 2016년에 아이를 복도에 세우고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20건 이상의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어 결국 교사가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도서에 해당 내용이 적혀있음에도 자택에서 자살했다는 이유로 순직 신청이 거부당한 적이 있다. 삽사인 2023년 7월 20일 인천교육청은 특수학급 교사가 이달째 머리채에 잡힌 채 폭행을 당해왔던 사실을 뒤늦게 밝히기도 했다. 삽사인 3.2 학부모 특정 관련 편집 2023년 7월 19일 오후 7시 25분경 회원수 41만 명 가량의 한 네이버 맘카페에서 한 회원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업로드했다. 삽사인 학부모 가족이 삼성 국회의원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초구란자의 아파트 사신다고 한 10일 무려 삼성 국회의원 분 손녀랑 연관되다 보니 교육청에서 알아서 기느라 엠바고 걸고 기사 못 내게 맞고 그동안 변호사 선임해서 증거인멸 합의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20일 오전 6시 서초구란자이와 서선의원에 해당하는 한기호 의원이 고민했다. A씨가 맡은 반이 1학기에만 두 번째 담임 교체 20일 오전 11시 학교 측이 담임 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해당 회원은 옆에 글을 1,000여 건이나 써온 만큼 신뢰를 얻었고 해당 글의 조회수는 10만 건이 넘었으며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 글의 내용이 확산되었다. 다음날 7월 20일에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들 모아서 정리해서 올리는데 일이 많이 퍼질 줄이야 라며 글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다. 12. 2023년 7월 20일 오전 7시경 김어준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으로 이 주장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 13고 언급했다. 해당 방송 당일 오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가는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삽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춘천 의철원 의기천 의양구 의국회의원이 삼선 의원이자 그랑자의 거주민이라 해당 정치인으로 19일 밤에 처음 지목되었다. 7월 20일 오전 6시경 NLP파크의 한 회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기호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질의한 결과 그 학생이 한시라는데 나는 친손녀가 없고 친손자 아들 만 둘이고 서울에 살지도 않고 초등학생이 아니며 내 손녀는 중학생이다 라고 답장을 보내왔다고 한다. 삽사인 이후 자신의 블로그 안부글로도 이를 반박하였다. 삽사인 또한 기자회견까지 여러 재차 반박하였다.
착사인 전순의 뜻이 손녀는 없고 그나마 손자들은 두 돌도 안 되어 학교에 갈 나이도 아니라고 한다. 국민의힘 김성주 서울시 서초구 의원도 그랑자이 거주 및 서희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을 전임했다는 이유로 지목되었다. 착사인 24 7월 20일 오전 9시경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옛날에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아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중3, 2008년생, 또 다른 하나는 20살, 2004년생 이라 밝히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착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서울중랑구 갑 국회의원도 딸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지목 15되었지만 7월 20일 오후 9시경 페이스북에서 딸이 미혼이라 밝히며 해당 사실을 부인하였다. 착사인 3.3 학교 측 입장문 관련 논란 편집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NEIS 담당은 기피 업무다. 서희초등학교는 총 학생수가 1416명, 총 학급이 47개 16기이므로 그 규모 때문에 더더욱 기피되는 업무일 수밖에 없다. NEIS는 바로 지난달인 6월에 시스템이 4세대로 교체되기까지 했다. 원래 이런 시스템들은 교체 전후로 여러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교육 현장에서 NEIS가 튕긴다든가 접속이 안 된다든가 하는 불만사항이 많이 제기됐으며 아예 사건 사고까지 터지는 등 문제가 많았었다. 즉, 안 그래도 비서로 업무였는데 누가 봐도 업무량이 늘어나게 뻔했던 만큼 23년에는 NEIS 담당이 최주요 기피 업무 중 하나였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업무 숙련도가 낮을 게 뻔한 초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플러스 아차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리스크를 배제하고자 아예 이쪽 업무를 맡기지 않는 학교가 있는 반면 오히려 초임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업무가 별로 없어서 초임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이기에 배정한다는 학교도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은 기피 업무다. 상대적 꿀보직은 3, 4학년이 꼽히며 1학년과 6학년은 기피 보직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6학년은 보통 학생들과의 육체적인 충돌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통제 난항 때문에 기피되고 17, 1학년 담임은 아직 영유아 키를 걷지 못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끊이지 않는 민원이 들어오고 학생들도 학교 생활이 처음인데다 아직 신체의 조절이 미숙하기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 기피된다. 저런 기피 업무들만 자발적으로 신청했다는 것 자체도 현실성이 낮지만 신규 교사가 선호 보직 학년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국공립학교는 학기 말에 모든 교사가 업무분장 희망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는 다음 연도에 맡고 싶은 업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인데 학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일지망부터 해서 원하는 업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연차 순으로 배려를 해주는 교직 사회의 특성상 대부분은 고연차 교사들이 편한 업무를 맡으며 남아있는 기피 업무를 저연차 교사가 어쩔 수 없이 가져간다. 즉 암만 1, 이지망에 원하는 업무를 적어봐야 별 의미 없을 확률이 높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아예 업무 분장 희망원에도 비선호 업무들만을 가득 적어내는 경우도 많다. 18, 즉 실질적으로는 타의에 의해 작성된 업무 분장 희망원을 보고 희망원에 스스로 적어 넣었으므로 본인이 원한 업무다라고 주장해도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이를 통해 마치 학교 측에서 기피 업무를 떠넘긴 것이 아니다라고 대중을 호도한 것이란 비판이 많다. 학교폭력 신고사항이 없다는 것은 공식적인 신고사항이 없다는 것일 뿐이다. 즉 가해 학부모가 학교 측의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담임에게만 직접 연락하여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공식 행정 기록상의 신고사항 자체는 없을지 몰라도 해당 교사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 측에서 담임선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학교에 공식으로 신고하겠다고 압박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학교폭력으로 공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학교에서도 큰 부담일 것이며 학교 측에서도 담임에게 공식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비공식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하게 또는 처리하라고 압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하는 학교 측의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러한 행태들은 여러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 알려져 왔다. 학교폭력의 교내 공식 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은 학교폭력을 사건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처리해왔다고 볼 수도 있음에도 우리나라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공식 신고가 많은 학교는 단순히 문제가 많은 학교로 낙인찍고 인사적 분위기까지 주고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무조건 낮아야 좋다는 식의 통계 처리 방식은 학교폭력 은폐에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사태 직후 초기부터 제기되었는데 입장문에서는 학부모 또는 갑질이란 단어가 아예 없어 학부모의 지속적인 갑질이 실제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반응도 있다. 만약 정말로 없었다면 입장문에서 학부모 갑질 또한 없었음을 밝히고 학부모의 무고를 주장했을 것이라는 것. 이와 관련하여 7월 21일에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 서희초에 관련 피해 제보를 취합해 발표한 것이 이 정계 문단에 기재되어 있다. 3.4 정치권 반응 편집 과거 발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권보장을 위해 2022년 9월에 서울시의회 교권보호조례안을 입법했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가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서울시의회에 협조를 호소한 바가 있다. 찹사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법안들이 계류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차원 샵2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미 지난해 8월에 교권지원법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태규 의원은 올해 5월 다시 학부모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역시 계류 중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교권침해 발생 시 즉각 경찰 신고 및 교사 학생 분리법을 발의했으나 역시 계류 중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냈지만 계류 중이다. 2023년 7월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세 차례 학교 측 입장문에 대해선 학교장이 목숨 걸고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인터넷에서 나온 말 중에 사실인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정쟁과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상대 정당과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혈안이 되는 추태는 부리지 말자 등을 말했다. 차원 교원에 대한 사적 소통을 차단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굳이 필요한 소통은 학교별로 게시판이라도 열어서 공개적으로 하고 내밀한 이야기가 있으면 교무실로 수업 외 시간에 따로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된다 등을 말했다. 첩두 이번 사태의 결론이 두들겨 패던 시절로 교권 회복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도 되어선 안 되며 체벌형과 형사처벌이란 극단적인 징계가 아닌 외국의 디텐션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의 도입을 제안했다. 찹사인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에서 조희양 서울시 교육감은 아수라장이 된 학교 현장의 민낯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 의문.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한 진보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는 공교육을 뿌리부터 망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교권 회복을 명시하고 몽상가 아닌 망상가 진보 교육감들이 엉망으로 만든 학교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 등을 말했다. 차원 샵2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 인권 보호가 이번 사건의 원인인 양 얘기하는 것은 사안을 성급하게 규정한 것일 뿐더러 타당하지도 못하다. 교사도 학생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인권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비극조차도 어떤 식으로든 진영 싸움으로 만들겠다는 가히 패륜적인 집념 등을 말했다. 찹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진상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치의 억울함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데 어떻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며 어떻게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등을 말했다. 찹사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으로 특단의 대책으로 교권 공개를 막아야 한다. 학생인권 조례를 중시하는 진보교육감들이 교권을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난무하는 일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 등을 말했다. 찹사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대단히 중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등을 말했다. 찹사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아동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면서도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겠다. 수사 당국은 왜 고인이 죽음을 선택해야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달라 등을 말했다. 찹사인 금태섭 무소속 전 의원은 초임교사가 담당했어야 할 가늠할 수 없는 무게를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 할 때 등을 말했다. 찹사인 자 둘러보기 편집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사망 및 실종 사건 사고 목록 펼치기 접기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관련 사건 사고 목록 펼치기 접기 엘릭서맥스 쿠바산 폴리코사놀 스마우트 스토어 네이버.com 더해독 100% 쿠바산 폴리코사놀 66.84mg 쿠바산 원료 뉴질랜드 제조 할인 쿠폰까지 폴리코사놀은 델라코프 스마우트 스토어 네이버.com 델러코어프 수입 화장품 및 구매 대행 쇼핑몰 델라코프입니다.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2년 3월에 임용이 되었으므로 빠른 00년생이다. 찹사인 20일 학교 측은 학폭 업무 담당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은 10시 50분에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정정했다. 이날 오후 10시 서울교사노조 및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년차가 아닌 2년차였다. 5. 초등학교 기준 3교시 수업 중인 시간 10시 40분, 11시 20분이다. 6. 현직 교사들은 NEIS 업무는 연차불문하고 기피 업무인데 고연차들의 선호 업무 마감 후 어쩔 수 없이 희망 업무로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론했다.
형식적 희망 7. 현직 교사들은 저연차가 고연차들의 희망 학년 마감 후 쓸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망 학년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론했다. 형식적 희망 8. 공식적인 신고 사항만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공식 학폭 신고는 사안이 위중한 경우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공식 학폭 신고 전이라고 해서 해당 교사의 심적 압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구. 수정전 사건 입장에서는 방문을 했다는 것을 번복했는데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교육청에는 방문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15. 현재 SNS에서 거론되는 정치인이 아닌 또 다른 권력자 유력가의 가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1. 실제로 서초구랑자이는 서희초등학교와 도보 2분 거리일 뿐만 아니라 주변 신축 아파트 중 유일하게 서희초와 같은 블록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다. 때문에 아파트 거주민들이 자주 배정되는 초등학교이다. 12. 모았다는 출처들을 찾아오지 않는 한 본인의 주장이 된다. 따라서 정확히 바로 다음 김어준의 사례와 동일하게 정보매체로 허위사실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행위이므로 고발 대상이 된다. 13. 새로운 주장은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해당 의원이 지목되었던 것은 하술된 바와 같이 전날 밤부터이다. 14. 상술되었듯이 그랑자이는 해당 학교 근처의 유일한 신축 아파트이기에 우연히 겹쳤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15. 서영교 의원도 처음 루머가 돌았던 삼선 국회의원에 해당하지만 거주지가 지역구인 중랑구이고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와 관계성이 깊다고 볼 수 없다. 16. 2023학년도 3월 기준 전체 학급과 학생수가 47학급 1416명이고 학년별 학급당 학생수가 1학년 9개 학급은 25.6명, 6학년 7학급 은 32명으로 전체 평균이 30.1명이다. 참고자료. 참고로 서울초등학교의 급별 평균 학생수가 22.2명이며 학급당 28명 이상이면 과밀로 보는데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의 관내 공립초등학교 중 절반 이상이 학급 평균보다 많은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과밀인 것으로 사건 보름 전 서울시의회에서 밝혀졌다. 17. 멀리 갈 것도 없이 같은 날에 기사화된 양천구 초등교사 교권침해 사건은 체격이 큰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18. 애초에 꿀보직을 적어내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피 업무들 중에서도 그나마 나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비선호 업무들만 적어내는 경우도 있고 남은 자리가 거기밖에 없거나 교장이나 학년부장교사 등등의 상급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보직만 적어내도록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저작물은 CC-BY-NC사 2.0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사파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변경 11시 28분 11시 28분 급장